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영국의 화가 리처드 다트는 중동과 이집트를 여행하다 정신 이상이 생겨 아버지를 본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악마라고 생각해 살해하고는 22년간을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세세한 묘사를 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심지어 본인의 범행의 이유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은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것을 그린 것으로도 유명해져 그의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이 많았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실제 정신 이상자로 추측되어 엄청 유명해진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칩첸입니다. 칩첸은 본명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그녀에게 지어준 이름인데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며 한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는 2008년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포첸에서 한 네티즌이 조금은 이상한 웹캠 영상을 발견합니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10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블로그도 찾아내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웹캠에 꼭 글을 써서 뭔가를 알리고 있는데 P라고 불리는 부패경찰이 자신의 발목에 베리칩을 심은 다음 1998년부터 그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리칩을 통해 그녀를 강제로 재울 수도 있고 깨울 수도 있는 마인드 컨트롤까지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당국에 신고하고 싶어도 부패경찰 P의 인맥 때문에 못하고 있으며 본인의 비참한 생활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이렇게 웹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패경찰 P가 그녀의 발목에 베리칩을 심은 이유는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전부 다 가로채기 위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미국의 네티즌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칩첸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리칩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으로 2004년 FDA 승인까지 받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반려동물이나 가축에게 삽입하여 여러가지 관리를 하는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리칩에 대해 여러가지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연히 베리칩을 발목에 심는 것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0년이 넘는 동안 베리칩이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이메일을 보낸 사람들도 많은데 많은 이메일을 무시하고 가끔 답장을 해도 이상한 말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프리카 TV를 통해 생방을 할 땐 댓글만 써도 강퇴를 시킨다고 하며 블로그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스토킹 일지라는 걸 써올리기도 했는데요. 들어가 보면 경찰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올리고는 시민에게 침뱉는 경찰이라고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스토킹하는 경찰이라며 순찰 중인 경찰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사는 곳을 궁금해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네티즌 수사대는 그가 올린 사진과 로드뷰를 비교해가면서 종합해 2015년 그녀의 서울집까지 알아내기도 했는데요. 소문으로는 정말로 아버지가 물려준 10억여 원의 재산이 있어서 경제활동 없이 먹고 살고 있다고 하며 2016년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여 하루에도 몇 개씩 경찰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신병동 후기 쓴 분입니다. 2014년 고저온 게임 갤러리에는 서울대 소아정신 폐쇄병동 끌려가는 날 공감 크크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 전날 아빠가 왠지 모르게 잘해주더니 게임을 맘대로 해도 집에서 안 혼냈다며 꿀잠을 잤는데 다음날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그는 시리즈로 서울대 소아정신폐쇄병동 이야기를 올렸는데 여가 시간에는 올타임 컨텐츠로 탁구를 많이 했는데 나만의 기술을 만들었었고 본인은 순기당권이라는 기술을 쓰고 친한 형은 토라는 기술을 써서 순기당권 토하고 공튀기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며 핑거보드라고 하여 샤프심 통에 종이 돌돌 만 거를 붙여서는 모두가 가지고 놀았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연필 돌리기가 유행하여 글쓴이도 연필 돌리기를
병원에서 배워왔다고 하며 자려고 누우면 누군가가 성대모사로 정병 라디오를 하기도 하고 퍼즐 맞추기를 하기도 하고 코끼리와 크크섬의 비밀 같은 시트콤을 많이 보고 개코는 점호 때문에 꼭 첫 코너만 봤다고 합니다. 부루마블과 오목도 많이 했는데 질 것 같으면 판 뒤엎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신문은 동아일보 밖에 안 들어와서 식객을 재미있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시리즈가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고도 하는데요. 다음 글로는 식사와 간식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여러 메뉴 중 선택해 먹을 수 있으며 반개탕이 최고 존엄 메뉴이고 다음은 미트볼 스파게티라고 합니다. 칼, 쇠젓가락, 쇠포크는 주지 않고 착하게 행동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컵라면 소짜를 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소아 정신 폐쇄병동에 가게 된 계기를 올렸는데요. 본인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이후로 부모님에게 화를 자주 내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만 힘들지 익숙해져서 나중엔 욕도 하기 시작하였고 욕도 처음에만 힘들지 익숙해져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폭력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도 익숙해지면 칼을 들고 위협까지 하다가 정신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 정신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대한 이야기도 올렸는데 안정실이라는 이름의 징벌방은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평 남짓한 방이며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 있다가 나오지만 자해 등 심각한 잘못을 하면 12시간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스페셜 옵션으로 묶이는 강박이 있고 자해 위험이 높으면 재갈도 물린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탈출 사건 에피소드 썰을 풀었었는데 환자 중 한 명이 탈출을 하려니 도와달라는 의사를 전해왔고 단조로운 일상에 찾아온 빅 콘텐츠의 동료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가지고 있던 사제의 청바지를 빌려줬고 탈출 주인공은 이 빨간색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청소 아주머니가 초록색 위치에서 문을 열면 탈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하는데요. 문을 뚫고 엘베를 뚫고 1층에 에스텍을 뚫고 병원 문을 열고 나가야 탈출의 성공이었다고 하는데 탈출 이후 30분 정도까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 환호하고 있었지만 결국 에스텍 관문을 뚫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 불어버리는 바람에 글쓴이는 24시간 안정실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10시간 가까이 안정실에 들어가 있었다는데요. 탈출 시도자는 5일간 안정실에 갇혀 있었는데 2-3일간은 강박에 재갈 상태로 있었다고 하네요. 그의 부모는 아들이 5일간이나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퇴원을 시켰고 그렇게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라며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다음날 퇴원을 했다고 하며 은평 뉴타운으로 이사가 중학교 학업을 이어갔는데 학교를 잘 다니다가 친구들이 본인이 썼던 비밀 일기를 봤다는 이유로 12월에 다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2009년 결국 정신장애인 소규모 대안학교에 입학했지만 4월 어느 날 등굣길에 아빠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므로 오늘은 학교를 안 가겠다며 차를 돌리라고 하였고 아빠가 이미 다 왔으니 출석만 하고 돌아가자고 하여도 만약 끝까지 학교로 갈 경우 나는 이 학교도 더 이상 안 다니겠다 라고 하였고 학교에 도착하자 내 말을 안 듣고 학교에 도착했으니 이제 앞으로 이 학교에 안 나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아빠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자 선생님이 내려와서 나를 데려간다 한다면 진짜로 이 학교에 앞으로 안 나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올라가서 출석 체크만 하자라고 하자 선생님이 내려왔으니 이 학교는 끝났다고 한 게 학창시절의 마지막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신병원이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좌절감을 주기 위해 만화책을 쫙쫙 찢은 뒤 오줌을 갈기고 와우에 탈 것인 황천 로켓을 안 사준다는 이유로 아빠의 사업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부쉈고 와우의 애완동물 그런티를 안 사준다는 이유로 칼을 마룻바닥에 쿵쿵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가족은 과천의 한 반지하로 이사갔고 아빠는 타던 에쿠스를 없애고 구형 소나타로 바꾸셨으며 그때도 글쓴이는 와우만 하루종일 했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와우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해주자 칼로 벽지를 긋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못 보겠다 저런 꼴이라는 말을 남기고 아빠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대중화되며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분들이 만든 채널들도 많아졌는데요. 동네에 서 있는 차들만 보고는 테러차라며 찍어 올리고 가만히 있는 요구르트 아줌마 차를 보고 테러차라고
한다고 하며 영상을 올렸는데 큰 조회수를 기록하고 일반인들을 본인을 쫓아온다며 무단으로 촬영하고는 올리는 데다가 신상 정보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이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와 댓글을 나누는 유튜버 역시 국민 2천만 명이 비밀 방역팀으로 테러를 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리는 등 일반적인 채널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끼리 카페까지 만들어 이렇게 정보를 서로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채널의 특징이 꼭 이렇게 누군가가 본인을 공격한다는 식의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이러다가 결국 사고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